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이죠. 굿모닝 비트코인 신지은입니다. 자, 검은 목요일이라는 말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왔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목요일 금융시장, 어제도 암호화폐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요. 현 시각도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요즘인 것 같은데요. 가격과 함께 전문가들의 진단, 주요 뉴스들 살펴보면서 금요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360 통해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38% 하락한 6,301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은 조금 더 큰데요. 이더리움 12%, 비트코인 캐시 13%, 리플 12% 떨어지는 등 10%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초록불을 찾기 힘든 오늘 아침 짙은 빨강으로 물든 코인 360 페이지 확인하셨습니다. 상위 11호 범위를 넓혀봐도 8위의 테더를 제외하고는 하락폭이 짙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낙폭을 기우기 시작한 코인들 반등에 실패하면서 주 최저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시장 가치도 2013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알트코인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은 54.1%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비트맥스와 비트플라이어가 오늘 장에서도 1위와 2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빗썸의 거래량은 전체 4위로 올라섰습니다. 업비트 역시도 10위권 안으로 발을 들이면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가격 확인해 보시면 제로엑스를 제외하고는 오르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낙폭도 국제 시세와 비슷한데요. 비트코인 3.59% 하락하면서 72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 2만 6천 원 하락한 2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선 비트코인 현 시각 3.43% 하락 중입니다. 가격은 721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리플은 11% 하락 중입니다. 이오스, 이더리움 9%대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틱스, 머큐리는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 각각 39%, 1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장의 뉴스들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금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지난 2월 가장 큰 일간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오늘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13%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1%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지난 2016년 11월 9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 두 번째로 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1.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쪽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는 단연 금리 인상인데요. 국채 수익률이 20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26%까지 치솟으면서 나온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증시를 하락세로 몰고 갔다는 비난까지 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앞당기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주요 의견들 좀 오늘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 전문가이자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가 암호화폐가 모든 사기와 거품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상원금융위원회에서 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전한 자리에서 스스로가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거품이라고 불렀던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루비니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이 가치의 저장고로서의 역할이나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을 했고요. 채굴에 드는 에너지 또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2017년 12월 2만 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그때로부터 70% 이상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트코인은 더 최악이다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과장된 기술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자, 각국 정부 그리고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을 대하는 자세가 요즘 눈길을 좀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전체의 생태계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외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BTC의 보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시죠.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의도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ICO가 갖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서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나도 명백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도 ICO를 금지하거나 보수적 입장을 보이는 곳이 많다면서 블록체인이 꼭 암호화폐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곧 이해 부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뉴스BTC는 꼬집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보상 시스템과 보안 등을 잘 드러내주고 블록체인 기술에서 암호화폐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합법성과 혁신을 둘 다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최고 규제 당국의 미숙한 논평이 한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가서 ICO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코인스피커는 한국에서의 ICO 가능 여부가 11월 즈음이면 결정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더 인베스터의 보도를 인용해서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결론이 곧 나올 것이라고 전하면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전해철 의원은 한국의 ICO 금지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만일 우리가 시간을 더 낭비한다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금융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ICO를 금지한 한국, 당초 3월에 ICO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깨고 오히려 규제 강화 쪽으로 좀 화답을 했고요. 지난 8월 제주도의 블록체인 섬을 조성해 ICO 제어가를 고려는 했었지만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1999년 G7 재무장관 등이 모여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가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의 규제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제법적인 틀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암호화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발 속도에 비춰 봤을 때 철저한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면 미래의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는 지난 3월과 7월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옵션 거래소 선물 가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물 비트코인 선물 5.43% 내린 6,18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5.35% 하락하면서 6,190선의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현시각 가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1시간 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오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좀 하락을 했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뉴스들, 소식들 저희와 함께 챙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